아이고, 또 뭘 하고 계시나요? 태용 씨 오셨어요? 네, 이거 뭐야? 무슨 레고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 그 척추뼈입니다. 아. 이게 하나만 좀 앞으로 툭 나와 있죠. 그니까 이게 삐뚤은데 약간? 이게 바로 전방 전위증을 표현한 거예요. 오, 예습 좀 하셨는데? 맞죠, 그게. 뼈 마디가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진다는 게 이게 뭐 미끄럼틀도 아니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뼈인데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병원장님 모시고 네. 한번 팩트 체크 해봅시다. 네. 자, 그 전에 저희가 이 영상, AI 영상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허리뼈인데 나 이제 나가려고 짐 다 챙겼어. 있잖아, 나 지금 앞으로 밀려나고 있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조금씩 앞으로 미끄러지고 있거든. 뼈가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그냥 허리 디스크겠지 하고 넘기잖아. 야, 나는 디스크가 아니야. 나는 뼈가 자리를 이탈한 거야. 허리 젖힐 때 아프지? 걸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느낌 나지? 아, 그게 나야. 내가 보내는 신호야.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 나 지금 떠나면 척추가 무너져.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마비 올 수 있어. 제발 나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봐줘. 떠나지 마. 가지 마. 떠나면 어떡해. 큰일 가지 마. 났어, 진짜. She's gone. 자, 이 떠나기 전에 우리 병원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현 병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임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유도 씨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잘 네. 닮았어요. 저렇게 귀여워요. 아니, 이렇게 집 떠나도 이렇게 찬양해 보이는 게. 이 제가 표현한 게 요렇게 이렇게 하나가 툭 앞으로 전방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척추뼈는 마디마디 나누어져 있고 네. 우리 지하철 열차처럼 쭉 열을 이어서 다녀야 되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전방전이증.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는데 지하철 이렇게 칸칸칸이 잘 연결이 되는데 하나가 틀어져서 이탈하면 어떡해? 그럼 탈선이죠, 사고나잖아요. 탈선. 탈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가지고 척추 연결 부위가 끊어지는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분리증이라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증상 없이 평생 사시는 분들은 많은데 연결부가 떨어진 상태로 잘 있다가 이게 틀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선천적이거나 네. 깐난아기 때 허리를 팍 제끼거나 이러면 연결부가 톡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체조 선수들 있잖아요. 척추를 과도하게 굽힌다든지 우리 아크로바틱 뭐 이런 거 하면 왜 허리 막 완전 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척추 연결부가 끊어지는 분리증이 잘 생깁니다. 근데 보통 분리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런 척추 전방전이증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중년 여성들한테 잘 생기는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척추뼈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통 뒤쪽에 후관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뼈와 뼈를 연결하는 특히 열차와 열차를 연결하는 교량 같은 네. 연결고리 같은 거거든요. 네. 그 관절이 튼튼하면 척추뼈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라인이 유지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폐행이 되거나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여성 호르몬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척추 관절의 그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척추 후관절이 퇴행성이 오게 되고 약해져요. 그런 뼈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관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잘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관리를 잘해서 잘 넘기시게 되면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뭐 갱년기가 오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어쨌든 허리에서 생긴 질병인데 지금 디스크랑 전방전이증이랑 뭐가 다른 거죠? 허리 디스크라는 병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디스크 탈출증 혹은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증 이렇게 해가지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연골이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연골 자체가 아프거나 혹은 연골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면 뭐 방사통 같은 거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방전이증은 그 디스크 자체도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디스크를 중심에 놓고 위아래 뼈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뼈 자체가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척추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자, 신경이 지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그쵸.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통증이 이제 오게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보다 더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와. 허리 디스크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증상이 완화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방전이증은 대부분 경우에 점차 나이가 드시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좀 발견하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허리 치료만 하시다가 나중에 MRI 촬영을 했는데 그때 전방전이증을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나요? 맞아요. 네. 뒤늦게. 보통은 내가 병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보통 흔히 얘기하는 뭐 허리 디스크, 네. 척추관 협착증 막 이런 병만 알고 계시다가 병원에 와서야 내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구나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좀 치료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는 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그걸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초기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구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을 하죠, 그거를? 자세가 이렇게 오리궁둥이처럼 뒤로 빠지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 그런 그 안 좋은 자세에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허리 왜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잘 안 펴진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척추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흔들리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꿀 때, 그러니까 자세를 바꿀 때 오는 그 불안정한 그 증상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다, 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래 앉아 식사하다가 아이고 허리가 잘 못 일어나신 분들은 이런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불안정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맞아. 안 그래? 아, 저도 그러죠.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되거나 다리가 아프고 이러면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쪽으로. 네, 그 이유는 체중이 앞으로 쏠릴 때 그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요. 보통 저희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체중이 쏠립니다. 이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절을 할 때 아프다 이러면 허리 디스크병. 근데 반대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편한데 피고 걸어갈 때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다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협착증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방전이증이나 협착증은 결국 척추뼈 안에 그 관이 좁아지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뼈가 어긋나면서. 이럴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 이 관이 좀 열려요. 반대로 허리를 쭉 피면 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네. 우리가 그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걸어가는 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나 좀 앉아서 쉬었다 갈래. 네. 이게 반복적으로 심해질 경우에는 이런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척추 협착증 이런 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꾀병으로 앉아있을 때 별로 증상이 없는데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꾀병을 오해받기 쉽죠. 일만 하라 그러면 아프다 그러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전방전이증이나 협착증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억울한 병이네. 오해까지 받아야 돼. 아픈 것도 서운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이렇게 뼈 말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밀어넣기가 힘드니까 수술밖에 없겠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등급을 나눠서 보통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거든요. 예. 보통 1, 2단계까지는 보통 보존적 치료라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나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허리를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50%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으로는 좀 어렵죠. 그럴 경우는 척추에 우리가 나사를 고정해서 그걸 다시 맞추는 다시 원상복귀식 수술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수술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그 예전에는 막 전신 마취도 해야 맞아요. 되고 크게 했었는데 요즘은 부분 마취만으로 오? 수면 마취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정도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이다, 그죠? 희소식입니다, 진짜. 네. 너무 아플 좋다.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아파도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네. 나늘이 병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김현 씨는 제가 책임지고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이쯤에서 저희가 시중에 떠도는 그 소문의 진실을 밝혀봐야겠죠? 네. 네. 이름하여 진실록은 거짓. 따단. 전방전이증 환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거짓이죠. 예, 근육을 키워야지 다시 그 뼈마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드디어 맞췄습니다. 맞추셨는데 야, 역시 드디어 맞췄습니다. 야. 뭐야? 실제로 전방전이증 환자들은 그냥 뭐 운동을 하지 않고 안정만 취하게 되면 허리가 더더 약해지면서 더 척추가 어긋나는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전방전이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막는데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단 MRI를 찍어야 한다. 이런 소문에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은 모든 환자분이 오실 때 다 MRI 찍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 경우에는 우리가 허리 삐끗하는 담이 결린다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염좌로 오기 때문에 보통 엑스레이를 보고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통증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그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다른 신경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꼭 MRI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이제 전방전이증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런 증상이나 아니면 요걸 이제 그 예방하고자 하는 그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코어 운동, 요 플랭크 운동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여기에 도움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아, 오늘 너무 똑똑하다, 진짜. 낯설다. 자리 좀 바꿀까요? 네. 예. 넘어갔다, 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척추에 좋은 운동은 네. 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고 버티는 운동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은 운동은 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복근을 강화한다고 해서 막 움직이기 사실 좋지 않고 내가 꼭 복근을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다리를 들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운동. 어떻게 보면 정적인 운동이 좋다. 예, 그래서 허리를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척추 불안정증이나 척추 전방전이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허리를 과도하게 틀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운동, 프랭크 운동 이런 운동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훌라후프 하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아니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네. 너무 움직이잖아. 너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훌라후프는 사실은 척추에 그게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그 스트레칭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보통 허리가 틀어지는 거 아니고요. 보통 훌라후프 할 때 허리를 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트는 게 아니고요. 골반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허리에는 크게 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병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화인데요. 저희가 버선목 증후군부터 해서 전방전이증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병원장님 마지막 처방 한 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몸의 척추는 기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하나로 또 연결되는 구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부터 우리 꼬리뼈까지 척추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목부터 꼬리뼈 끝까지 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 잘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나누리병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빡 하면 내 척추 목 걱정 끝.